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아직까지 절대 밸류에이션은 좀 싼 국면이기 때문에 무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절대 지수 자체가 아무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랐죠. 4,000포인트 위로 올라다 보니까 4,000포인트 푹 이렇게 꺼지는 한번 뭐 빠지는 장이 오면 또 겁을 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죠. 종목별로 본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상반기 조방원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몇 개월 사이에 한 뭐 3배, 2배 이렇게 막 오른 종목도 꽤 많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아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할 때 또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지고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가격을 변하는 거에 대한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면 내가 노후가 20년 남았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우리 짧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각으로 보면 무섭지만은 5년, 10년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네. 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조금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조금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기업은 계속 돈을 벌 것이고 거기에 내 일정 금액이 들어가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나도 같이 벌겠지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을 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어저께 20% 올랐는데 또 한 달 지나니까 더 마이너스 10% 되면 빨리 팔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하는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가격이 빠지면 그때도 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업은 계속 돈을 버는데 그거를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너무 맞습니다. 뉴스가 많고 네. 또 헤드라인에 큰일 났다, 뭐 환율이 어떻다, 이자가 어떻다 계속 걱정거리를 주다 보니까 네.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죠. 근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는 시간에 투자한다.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시간의 투자, 결국 그건 이제 장기로 그렇죠. 보는 것이라 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올랐다가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뭐 빠졌을 때 또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네네. 또 분산이나 뭐 분할 투자 네네.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고 한 번에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몰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네네네. 나누어서 사는 것들 네. 장기로 보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에 10% 산다 그러면 네, 어차피 내 노후 준비니까 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내가 투자 방식이 내 월급의 10%는 무조건 산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큰 돈이 돼 있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뭐 종잣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 네, 거네요. 그렇죠. 뭐 네. 월급의 10%를 네. 늘 정기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뭐 올라도 좀 내려도 물론 네. 뭐 내리면 좀 더 사고 그렇죠. 뭐 오를 때는 내가 뭐 조금 경계해서 아니요, 그때도 그럴 똑같이 필요도 없다. 그때 똑같이 사야죠. 아직까지는 밸류가 네. 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 주관적으로 올랐으니까 좀 내려가겠지. 그 순간 자기 철학이 흔들려요.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걸 생각해요. 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투자하면서 뭐 버려야 될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짧게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아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알려고 하거든요. 정보는 90%가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의미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항상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뭐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한때 뭐 인터넷 기업들이 막 성장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성장세가 이제 접어들면 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또 AI라는 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타고 싶은 거죠. 그 트렌드는
6개월마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5년, 음. 10년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생기는 뉴스는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네. 매주 나오는 뉴스를 보려고 하죠. 그렇죠. 매일 뭐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를 그렇죠. 보려고 하는 근데 거죠. 그런 뉴스는 대부분 잡음이에요. 진짜 좋은 뉴스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AI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AI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게 정보인데 우리는 짧은 일주일 동안 정보를 알고 싶어 하니까 네. 괴롭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AI가 가져온 세상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쪽은 또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쪽은 또 퇴보하게 만들기도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거는 대한- 그죠. 그런 건 정보라기보다도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궁금증이죠. 네. 그게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네, 네.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게 나의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 짧은 기간에 수급을 얘기한다든가 네. 차트를 본다든가 그건 대부분 쓸데없는 그 인포메이션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투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결국 장기로 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말씀 주시는 걸로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사실 질문지를 좀 받긴 했는데 이 질문은 저도 조금 이제 답변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뭐 노후를 위해서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가, 참 이건 뭐 기준마다 다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자기의 1년 생활비에 네, 한 25배가 네,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한 13억, 14억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강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가 60세가 되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플랜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노후 얘기하면은 무슨 벌써부터 노후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절대로 이런 게 아니죠. 네. 예전에는 뭐 하루만 산다 이런 뭐 네, 젊은 친구들 뭐 그렇게 무슨 되면- 무슨 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지극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나의 노후에 대한 기준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그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이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예, 거고요. 예. 예전에는 저도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이제 복리의 효과를 누려라 뭐 이런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투자의 시대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엄청난 차이죠. 네. 근데 이런 너무나 잘못된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융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한국은.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예,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금융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아직도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부자학교라는 네, 걸 맞아요. 통해서 예. 이와 관련된 금융교육 네, 쪽에 네, 또 네. 힘써주시는 것도 아마 네, 그런 이유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조금 이제 나이가 뭐 50대, 60대 들어가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뭐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저희가 봤을 때 뭐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권장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세대별로 약간 투자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이죠. 네. 별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격형이냐 아니냐 그 말들이 좀 단어가 좀 살벌하죠. 네. 잘못다가 뭘 공격을 하는지. 네. 결국 주식 비중이에요. 주식 비중. 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100% 주식에 넣어야죠. 네.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나이가 들을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 단어 선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이다. 네. 그 투자에 공격하는 게 좀 맞지가 않죠. 그것보다는 네. 이 변동성이
그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변동성이 높은 게 몇 %냐.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공격적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은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지. 네. 예. 맞습니다. 뭐 단어가 공격적. 그보다는 뭐 적극형이라든지.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냥 그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냐. 주식 비중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공격하냐 공격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방어적이냐. 그렇죠. 증권사에서도 단어 성립이 그렇죠. 예, 개인 내가 투자 이제- 성향 성립할 때 공격형 네,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거는 네. 좀 다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주식 비중을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맞지. 네, 네, 네. 당신 공격형이 아니냐. 음. 그럼 내가 공격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뭐 30대라고 그 보수적이지 말란 법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30대면 주식 비중이 한 70% 있어야 된다. 네. 80%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자, 주식 투자는 이제 뭐 우리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과거의 저축의 시대가 좀 저물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뭐 투자하기가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잘 모르는데 아까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하라 말씀을 당장 주셨고 시간에 투자하고 길게 보는 장기 투자 습관 기르는 거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한마디 정도.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네.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죠. 네. 가격은 변할 수밖에 없어. 그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변동성이 뭐 어저께 주식이 올랐다가 오늘 내려가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를 알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오죠. 근데 내가 주식을 사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먼 훗날 5년 후에 10년 후에 주식 가격이 5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의 믿음이에요. 네. 기업은 계속 돈을 벌게 돼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가격이 변하는데 그건 내가 컨트롤을 못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안 살 수가 있느냐. 또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주식 말고 없어요. 네. 내가 매일 10,000원어치 살 수 있는 그 투자 수단이 있을까요? ETF밖에 없죠. 그죠? 네. 내가 뭐 부동산을 사는 것도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매일 뭐 10,000원 주고 살 수도 있고 50,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거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 심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상당히 아직도 뭐 투자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네, 당장에. 투자의 시대로 같이 합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오늘 존니 대표께서 말씀 주신 이 투자의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도 크게 무리 없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네, 우리가 준비되고 있고 또 노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투자에 관한 원칙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이 투자를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존리 대표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